마음의 방이 많은 진로의 길라잡이 아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품고 사랑하고 진짜 즐길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제가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 지금 눈에서 하트 나오는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덕질의 역사인데 지금 현재 좋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사이즈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뮤지컬이고요. 저는 이제 이 덕질의 DNA가 있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 물리적 시간이 줄었을 때 깨달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뭔가요? 더 좋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중해진 거예요. 제가 답답했던 거는 이제 아이들이 정작 성인이 됐을 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조차도 내가 뭘 원하지? 맞아요. 내가 뭘 할 때 행복한 사람이지? 자체를 이제 방황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순간들은 사실 되게 불특정 어떤 상황에 우연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려요. 아이들 인생 대학에서 안 끝나요, 어머니. 맞아.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정되는 거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버티림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방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채운 사람만이 그 동력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시절 인연이란 말이 저는 책에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맞아요. 네. 시절 책이 있어요. 맞아요.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 안녕하세요.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의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오늘은 삶의 예술가들 인터뷰 코너로 찾아왔어요. 벌써 7번째 손님이시고 이 아챕토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직접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삶의 예술가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분들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7번째 손님은 아챕토의 고객님이시기도 한 아키님이에요. 이름이 정말 매력적이고 독특하신데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키님. 안녕하세요. 네. 마음의 방이 많은 진로의 길라잡이 아키입니다. 마음의 방이 많은 진로의 길라잡이. 네. 일단 이름도 매력적이고 독특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소개해주신 문구도 너무 호기심이 막 가요. 마음의 방이 많다는 건 뭘까?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삶을 이제 창조해 나가고 계신지 들으시고 또 보시는 분들께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습과 진로를 도와주고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길라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1대1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품어보자. 마음의 방이 많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도 많아서 네. 마음의 방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아키님을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체토 헤어살롱에 이제 네. 와주실 때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미 수린이 이제 가끔 되게 인상 깊은 고객님들이 계실 때 저한테 이렇게 리뷰를 해주거든요. 너무 재밌고 멋있는 고객님이 왔다. 근데 자기랑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이제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몇 번 또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한테 이제 나은님이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할 분이다. 이게 느낌이 온다.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추천을 막 해주면서 꼭 이제 두 분이 케미를 맞춰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저희 1주년 돼서 네. 이제 감사주간 동안에 한번 와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얘기를 조금 이제 앉아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흡수돼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분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마음의 방이 많다는 게 뭔지 약간 가늠이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품고 사랑하고 진짜 즐길 수 있구나. 그래서 진짜 너무 그게 저한테 감탄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랑이라니. 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의 방이 많다 이런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궁금했어요. 이게 아키님? 네. 그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이게 음. 한글 이름인지 아니면은 뭐 닉네임인지 네. 아니면 뭐 영어인지 뭔지 이렇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왜 그 아키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예,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일본 플레임이 따로 있는데 음.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맨 앞자를 따가지고 이제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을 한 게 지금은 완전 정착이 돼서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이제 늘 불러주는 닉네임 같은 그 이름을 한국에서도 이제 사용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도 가을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자로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 진짜요? 여러모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어. 쓰고 있습니다. 이미 입추가 이제 지났으니까 사실상 그쵸? 사실 가을이긴 해야 될 텐데요. 근데 그쵸? 어쨌든 좋아하는 계절이 음. 오고 있는 중에 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음. 아, 그러면 일본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얘기를 잠깐 아, 들었는데, 네. 일본에서 유학을 하신 건가요? 그쵸. 일종의 유학인 거죠. 네. 오, 몇 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 정도 계셨던 거예요? 지금 학창 시절,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 쫌쫌따리 왔다 갔다 아, 하다가 대학교 때 좀 지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정서가 많이 확립되는 시기에 이제 일본에서 보내다 보니까는 그쪽 정서랑 한국 쪽 정서랑 어느 정도 제 안에 다 이렇게 꾹꾹 눌러 담겨 있는 상황이에요. 와, 네. 그러면 가장 이렇게 예민하면서 감수성과 이렇게 네. 자기만의 사상이 좀 생겨나던 시기에 일본과 한국에 굉장히 이렇게 네. 활발하게 두 나라를 누리신 거네요. 문화를 그쵸. 겪고. 그쵸.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아키라는 이름을 네. 일본 친구들 덕분에 생긴 네, 갖게 이름인 됐고 거죠. 그걸 또 네. 애정하는 가을과 또 맞닿아 네. 있어서 잘 지키신 케이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게 이름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저희가 이제 수린과 제가 일본어 공부를 어제부터 마침 시작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아니 왜냐면 저희가 그때 이제 오셨을 때도 네. 아키님이 되게 한국어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딕션 좋고 너무 잘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다른 언어들도 많이 이제 공부하고 이미 잘 하시는 언어도 있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아체토에 실제로 이제 외국 고객분들이 꽤 많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언어 공부는 진짜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1주년 기념 네. 감사 주간을 끝내고 저희가 부산으로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그 프로젝트가 저희가 브이로그를 올릴 거지만 일본에서 살고 있는 커플의 웨딩 스냅을 스케치해주고 헤어를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로 출장을 다녀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에서 살고 있는 친구에게 네. 아, 우리가 일본어를 좀 배워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도 이 비건 살롱을 좀 네. 알리면 어떨까. 네. 이런 조그만한 이제 약간 용기가 생겨서 마침 수린과 이제 나은의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이 일본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생활 하셨던 얘기 들으니까 뭔가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하루가 됐지만 예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또 타이밍상 너무 네. 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키님이 이제 마음의 방이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마음의 방에 이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말도 되게 뭉클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걸 알거든요. 저도 네. 이제 과외를 해봤고 학원 강사도 해봤는데 한 명 한 명 다 담는 게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네.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시면서 이제 음. 좀 진로 이렇게 상담까지 네. 코칭까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로 어떤 걸 가르치시는지 또 어,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전공은 이제 생명과학 유전학을 했었어서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오. 메인 과목은 수학인데 아, 수학을 하다가 이제 이과를 전공을 대학교 대학원 하다 보면은 어쨌든 영어는 필수가 돼서 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 영어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영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또 전공은 또 과학인지라 네. 또 과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와. 사실상 메인은 수학을 걸고 있는데
사회 탐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머, 어쩌다 보니. 그럼 마음의 방만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내 분야의 방도 진짜 다양한 거네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다는 건 일관되지만 네. 어쨌든 그 안에 진로에 대한 음. 코칭도 있고 본 전공이신 과학과 또 수학을 네. 메인으로 잡고 계시지만 영어도 가르치시고 사실 원하면 일본어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해서 일본어 전공으로 대학을 진학시킨 경우도 있어요. 네. 저 지금 약간 벌써부터 소름이, 네, 진짜 벌써부터 지금 방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지금 네.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네, 진짜 너무 흥미로워요. 네, 그렇게 다양한 걸 가르치다 보니 진짜 방이 좀 구분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그렇게 다양하게 가르치면서, 어쨌든 그 학생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맞춰주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네. 내가 이게 편하니까 난 이것만 가르칠 거야 하는 게 사실 음. 쉬울 수 있는데,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레파토리를 갖고 네. 조금 이렇게 굴린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네. 편하게. 근데 이렇게 막 할 수가 없는 게 종목도 다 다르고 네. 그 사람도 대상이 다 다르니까. 그쵸. 차라리 한 명한테 이것저것을 다 가르치면 그 아이의 성향이 파악이 됐으니까 이렇게 수업 방향도 좀 일관되게 할 수 있을 텐데 과목도 대상도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또 전략을 맞춰서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한 친구 한 친구를 제가 되게 장기간 수업을 하게 되는 네. 케이스가 발생을 해서 오. 최장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난 친구를 제가 대학을 보냈어요.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히스토리가 너무 다 다르고 네. 워낙 원해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또 이제 잘하는 것도 달라서 제가 아이들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원래 수학만 했다라면 이 친구가 영어가 필요한데 근데 메신저로서의 저의 역할을 두고 제가 알고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 사실 본인이 120을 알아도 전달력이 20%밖에 안 되면 사실상 그거는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100을 다 못 채운다 한들 80을 갖고 있다 한들 네. 70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그만큼의 영향력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이 하나이 조금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제 영역이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덩달아서. 그리고 이제 이 입시라는 게 되게 많이 매해 바뀌거든요. 또 그러니까요. 과목도 없어졌다가 생겨졌다가 아니, 이러는데. 한 과목만 전략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맞아요. 또 그 환경이 되는 그 전략들이나 정책들이 바뀌는 걸 다 계속 스터디하면서 하실 거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갔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제가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또 영어는 여기서 좀 빠져나가는 질문이긴 한데요. 영어는 언제 그렇게 하시게 된 건가요? 영어는 저희 어머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가 그렇게 좀 널리 당연하듯이 이루어지던 세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늦게 시작하려면 충분히 중학교 때부터 네. 시작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던 세대인데, 근데 저희 어머님이 외국어 하나는 그래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하기는 네. 했어요. 근데 접근 방식이 선생님을 모셔다 놓고 뭐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보낸다든지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동화책, 테이프 뭐 이런 거 이제 비디오 네. 이런 거를 종일 그냥 영어 자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집에서 그냥 늘상 틀어놓고 계셨었거든요. 그냥 환경을 네. 만들어 주셨구나. 네. 뭔가 그래서 이거 해, 이거 외워, 가 시험 아니에요. 봐 이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저는 다행히 거부감이 없이 시작했던 게 상당히 컸던 그러게요. 것 보통 같아요. 초등학교 때 뭔가를 학습 이렇게 시작하고 그게 네. 진짜 언어가 다를 경우에 굉장히 거부감 느끼기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반대로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봤고 막 혼재돼서 배우면 더 네. 표현력도 애매해지고 그런 또 배경이 있어서
영어로 수학을 또 가르치는 아, 상황까지도. 원래 네. 가르치던 친구가 한국에 있었는데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거기서 그 친구는 그쵸. 영어로 영어로 또 수업을 들어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가 랭크업 돼서 저 아이를 서포트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기초 전공 수학을 영어로 접한 게 대학교 1, 2학년 되니까 이제 약 20년 네. 가까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잠재되어 있던 기억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요즘 교육 실정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아예 그냥 교과서를 제가 다 사서 네 와, 배송을 받아서 진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챌린지였을 것 같아요. 아침에 꼬박꼬박 2시간씩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나은님 만나뵈러 왔으니까 오늘은 조금 스킵을 하고 일주일에 못해도 한 3번은 아침에 2시간씩은 거기에 할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 지금 눈에서 하트 나오는 거 아마 이제 저의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제가 잠깐 말을 잊지 못했어요. 너무 흥미롭고 진짜 멋지다는 생각이 일단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일 이제 하시면서 네. 어쨌든 다양한 과목 뭐 혹은 환경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진로까지 고려한 또 필요하면 코칭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과목 가르치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일 자체로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너무 바쁘실 것 같단 말이죠. 그쵸. 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다가 아니라 이 마음의 방에는 이 아이들의 영역을 다 합친 게 또 하나의 큰 방이 있다면, 집이 있다면 또 되게 다른 방들도 많이 품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또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랜 시간 또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뭐 덕질일 수도 있겠고,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향유하고 좀 즐겨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더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애정하면서 하고 계신지도 좀 다른 방 얘기도 들려주세요. 우선은 이제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덕질의 역사인데 지금 현재 좋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사이즈의 아,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 뮤지컬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이돌, 음, 이제 가수, 아티스트 분들 공연도 되게 즐겨보고 네, 있고, 그리고 그 뮤지컬만큼의 사이즈를 키워나가고 있는 또 하나의 방이 현재로선 책이에요. 그렇군요. 뮤지컬, 또 이제 아티스트 분들, 네. 음악가 분들, 그리고 책. 네. 네, 순서대로 좀 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큰, 아직까지는 네. 가장 큰 위협하고 있는 주자가 있지만, 네. 네, 이 뮤지컬, 사실 이 뮤지컬을 저는 이제 좋아는 하지만 네. 이렇게 많이 보진 못하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좀 잘 모르기도 하고, 음, 그치만 약간 존경하는 네.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뮤지컬을 언제부터 어떻게 또 음, 좋아하시고, 어떤, 예, 뮤지컬 어, 좋아하시는지. 우선은 제가 워낙 그 반짝거리는 세계에 대한 동경이 어렸을 때부터 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직접 접할 기회도 없었고, 이제 환경이 좀 어린 시절에 네. 많이 바뀌다 보니까는 그거에 적응하는 것도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유학 갔을 시절에 그때 같은 그 학교 다니는 친구의 소개로 어쩌다 보게 된 방송에서 이제 네. 배우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공연을 하고 계시다고 홍보를 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러 갔는데 그게 현재 한국에서도 공연이 됐었던 엘리자벳이라는 작품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걸 이제 일본 극단이 하고 네. 있는 거를 보게 되었고, 그거를 실제로 갔을 때 받은 충격이 너무 이제 흔히 말하는 컬처 쇼크죠. 네. 그게 상당히 컸어서, 아. 어? 이게 뭐지? 라고 처음에는 어. 저 스스로도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장면, 장면이. 네. 그래서, 한 번 더 보자. 또 한 음. 번 더 보자. 이렇게 음. 했던 게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극단 특성상 입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그죠? 보통 없잖아요. 네. 근데 학생의 입장이었으니까 사실 금액도 부담이 좀 됐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입석은 1,500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영화 한 편 조금 비싸게 보는 정도? 뭐, 근데 일본에서는 영화가 1,500엔, 1,800엔이에요. 원래도. 네, 네. 원래 좀 가격이 비싸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어, 그 당시의 선택이 기준에선 가능하죠. 되게 비싼 편이기는 하네요. 네. 어쨌든. 근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음. 학생으로서 근데 그 아르바이트 시급이 1,050엔이었어요. 와, 그럼 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회를 볼 수 있는 감당 가능한 그러네요. 취미였던 거예요. 근데 맞네요. 이제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감당 불가능의 세계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근데 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다리고 티켓을 사서 공연을 보고 나와서 집에 가는 길까지 네. 공연 보는 두세 시간이 아니라 전후 포함 한 8시간에 꽉 찬 행복이 저한테 오니까 이 감정과 감동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와, 이유로 이제 계속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에서 어쨌든 처음 네. 그 엘리자벳이라는 네. 뮤지컬을 접하면서 이제 이 뮤지컬의 세계의 반짝거림을 네. 완전히 이제 강렬하게 느끼시고 그 뒤로 이제 안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렇죠. 네, 그 삶이 시작된 거네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네. 건너게 되어서. 하필이면 또 극단이고 이렇게 했으면 더 뭐랄까 규모가 크진 않아도 음, 굉장히 밀접한 그 호흡을 느끼는 관람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네.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 타이밍에 한국 뮤지컬 팀이 왔었어요. 그 지역으로.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된 한국 뮤지컬의 이제 충격이 또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게 된 배우분들을 지금도 좋아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시작이 된 네, 거군요. 맞아요. 와, 그래서 이제 한국 돌아와서는 또 그 배우분들 이제 필모그래피라고 하죠. 작품들 음, 쫓아서 보면서 이제 제 눈도 조금 더 트이게 되고 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작품을 접하면서 쭉 한 거의 15년에서 한 16년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게 이제 음, 소강 시기가 코로나 사실 아, 오면서 본의 아니게 소강 시기를 네. 조금 맞이했었고 그러면서 그 타이밍에 이제 치고 들어온 게 두 번째 마음의 방이 됐던 아, 책이랑 아이돌 뭐, 아, 아, 책, 네. 책과 아이돌. 아티스트들. 네. 네네네. 그게 이제 있었죠.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이제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 네. 공연 관람이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네. 찾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이제 그 공연을 봤던 시간과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그러네요. 책으로 고스란히 넘어갔었어요. 그러면은 다양한 걸 할 수 있었잖아요, 사실. 네. 이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많은 시리즈물들도 재밌는 게 많이 음, 생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좀 집에서 뭐 운동을 하는 취미들 가진 분들도 막 늘어났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또 책으로 빠져들게 되셨는지 그 매료된 또 입문의 어떤 책도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시작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책을 초등학교 때는 상당히 많이 읽었었거든요. 음, 그때는 하루에 6권, 7권을 이제 매일같이 읽어서,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읽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백과사전을 외우고 다녔어요. 너무 많이 봐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 아까 엄마가 음악, 뭐 비디오 테이프 틀어주셨다. 근데 그게 그 중에 책을 읽어주는 책 테이프가 조금 많이 차지를 하고 아, 그렇군요. 있었어요. 약간 오디오북이네요, 지금으로 네, 따지면. 그쵸, 그쵸. 근데 와. 예전에는 책이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음. 판매되던 아, 약간 하드 시절이 케이스에 있어요. 이렇게 꽂아져 네, 있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되게 많이 나오던 시기여서 그거를 늘어질 때까지 듣고 다시 뭐 냉동실에 음. 넣어놓으면 원래 원상복귀 된다고 아, 맞아, 해서 막 맞아. 어린 나이에 막 의자에 올라가서 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넣어놓고 꺼냈다가. 네, 그래서 그때 책을 한창 읽었다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입시의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음. 책을 조금 본의 아니게 멀리 네. 하게 됐고
그리고 20대 때는 좀 제가 모든 변화에 적응을 하느라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이 눈에 아예 제 시야에 안 들어오던 시절이었었어요, 사실. 네. 심적 여유가 없어서. 아,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어휘의 풀이 상당히 좁다라는 걸 우선은 느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글보다는 말이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일도 그래서 지금 말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꼭꼭 눌러 담겨서 전해져 내려온 이 글에 대한 동경이 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나의 원점을 이제 찾아서 가보자라는 취지와,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정도의 어휘의 풀을 갖고 있다?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스스로 느낀, 네, 그 챌린지가 되셨군요. 두 가지가 발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마침 코로나라는 네. 어떤 상황적인 것도 또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책을 또 이제 읽게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주자로 막 치고 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또 아이돌 뭐 혹은 이 음악가들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언제부터 또 음, 어떻게 예, 좋아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것도 그 시절로 또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음악과 아, 책이 같이 비슷하게 같이 치고 있었던, 올라왔나요? 네, 같이 어릴 때부터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 덕질의 DNA가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없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런 게 존재하나 보다 싶은 게 제가 그런 걸 참 잘 못해요. 그나마 하는 게 뭐 지인들을 이렇게 뭐 쫓아다니고 막 음, 궁금해하고 이 정도인데 진짜 제 주변에 친한 분들 중에 이렇게 정말 정말 덕질을 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 발치도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진짜 그 말이 이해가 음, 됩니다. DNA. 그래서 네. 저희 아빠는 그게 영역이 다만 스포츠이실 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제 그 DN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노래 듣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응답하라 1997 그 네. 세대의 그 음악들부터 이제 아. 어릴 때부터 듣고 이제 점점점 아이돌 그때 당시 이제 좋아하는 아이돌이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쭉 좋아하다가 지금도 이제 공연 보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예전처럼 쫓아다니고 이런 음. 스케줄은 아무래도 어렵고 맞아. 쉽지 않으실 것 이제 같아요. 콘서트 가서 음. 즐기는 거를 제일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평상시에 이제 그 감상만 하시다가 네. 콘서트 한 번 한다 작품들을.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콘서트 한 번씩. 네. 그러면 이제 약간 뮤지컬 보는 느낌처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뮤지컬 볼 때 되게 조용하게 보잖아요, 사람이. 그쵸? 제가 콘서트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옆에서 응원봉을 흔드는데 정말 정자세로 응원봉만 흔들고 너무 조용히 보고 있는 제 스스로에게 약간 너무 신기하네요. 놀랬어요. 네. 막 소리 질러 하는데 오늘 혼자 가만히.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나도 모르게 익어온 관람, 어떻게 네, 보면 태도? 네. 같은 건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전에는 10대 후반, 막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도 같이 막 네. 흔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제가 정말 가만히 앉아서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응원봉만 흔들고 네. 있는 누가 보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앉혀놓은 줄 알지만 사실은 내적 신남은 너무 있는데 기쁘고 너무 좋은 상태라는 거. 예. 맞아요. 근데 어. 그게 이렇게 막 이제는 한다기보다는 보면서 만족하면서 아 음. 오늘 좋았다 네. 이렇게 그냥 또 하고 그런 있어요. 향유의 방식으로 네, 즐기고 계시는군요. 높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네요. 가장 내가 이 덕질을 하면서 내 음, 덕질의 역사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음, 꼽아보자면 어떤 순간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 애정할 때 두 가지 투자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는 시간과 네. 두 번째는 금전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 두 가지를 우선은 하려면 아직까지 체력은 어떻게든 버티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두 음. 가지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를 했나라고 음. 생각을 해보면 단연코 뮤지컬이거든요. 그렇군요.
저 얼마 전에 저번에 1주년 때 머리 하고 맞아요. 그 다음 주에 뮤지컬 보러 일본을 다녀왔어요. 맞아요. 잘 다녀오셨나요? 네. 그때 그 공연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간다. 연초부터 네, 티켓팅과 숙소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던 맞아요. 그 공연 잘 보셨나요? 네, 너무 행복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 공연이 처음 좋아하게 됐던 극단이라고 네, 그 극단의 공연인데 하셨던, 네. 그 극단이 특성상 졸업 제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좋아했던 분이 앞에 두 분이 졸업을 이미 하셨고 지금 그 세 번째 주자분이 주연으로 올라가기 직전의 단계에 있어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네. 단계별로 그런 시스템이어서 근데 그 주연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고 또 그 연목 자체가 되게 유명한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연목이라서 너무 오랜만에 하는 연목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되게 공교롭게도 다들 오스카리라는 역할을 한 번씩 거치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도 신기할 정도로. 네, 그래서 이거는 내 눈으로 봐야겠다. 그러네요. 마음을 먹고. 내가 계속 좋아했던 네, 그 투톱의 그 배우들이 거쳤던 또 배역을 내 세 번째 또 좋아하는 이 배우가 어떻게 해낼까에 대한 또 그런 맞아요. 직접 보고 싶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정말 다행히 일본은 모든 공연이 추첨제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정말 자리가 확보가 돼서 네. 보실 수 있었던 것도 너무 다행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한여름에 가는 건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너무 더운데 그렇죠. 일본이 더 덥다고 하는 네. 분들도 계시던데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습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이제 우선 네. 엄청 나는 상황이니까 저도 되게 힘들어하는 게 여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 주변 모든 이들이 그 일본의 날씨를 경험한 모든 이들이 이거는 애정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 애정이야 하고 네. 저도 다녀왔어요. 진심을 담은 진짜 애정으로. 네, 이렇게 또 다녀오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시간과 돈. 정말 중요한 지표죠. 사실 그 두 가지를 빼놓고 내가 이걸 애정한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뉴진스를 좋아한다고 아무리 말을 하고 다녀도 주변 분들이 특히 저처럼 먹을 말고 덕질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주는 이유가 시간과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시간은 조금은 쓰죠. 제가 어쨌든 감상하는 음악 중에 뉴진스의 음악을 듣는 시간이 좀 할애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직접 제 몸을 움직여서 제 스케줄을 뭐 빼거나 비워놓고 뉴진스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거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아티스트든 간에 제가 음악을 즐겨 듣는 누가 있어도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다. 책을 쓴 작가님이 있다. 근데 그분이 어디서 북토크를 한다. 그러면 또 제가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시간과 돈을 내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제가 하고 있는 덕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애정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래도 좀 책과 책을 쓴 작가님들에 대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시간과 돈을 쓴다는 건 뭐 연애를 하든 인간관계를 갖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애정하는 행위를 할 때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와닿고요. 이거를 하면서 내가 좋아서 한 것들이긴 하지만 또 내가 좋아서 벌린 이 방들이 나에게 또 이렇게 무겁게 오는 때도 있고 뭔가 이 밸런스를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정말 힘들었던 때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처음 지금 현재 하는 직업 하기 이전에는 연구직을 겸 안 다른 일을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공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확보가 되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공연을 볼 수 있는 심적인 여유와 멘탈리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에 치여서.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내가 회복하는 시간보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던 타이밍이 있었고, 근데 그게 흔히 말하는 덕질이 즐거워야 되는데, 맞아. 덕질하면서 제가 예민해져 있는 거를 이제 한때 깨닫고, 그래서 이거는
무언가 상당히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서 이제 지금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사실 아이들의 방과 후에 모든 일이 저는 시작이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그렇겠네요. 공연들 시간을 보면 평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8시 이후이고, 주말도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이 있긴 한데 저는 토요일까지 아이들을 만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제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는 줄었네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 지금은 좀 네, 줄었던. 네. 근데 그 물리적 시간이 줄었을 때 깨달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뭔가요? 우선은 더 좋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중해진 거예요. 또 저는 또 닭살이 돋는데, 그렇군요. 횟수가 줄어드니까 조금 더 제가 집중을 하게 되고 음. 흘릴 만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선택에 되게 신중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작품을 볼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떠한 캐스팅으로 볼지, 혹은 네. 이런 모든 과정이 조금 신중해졌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책으로 그게 조금 전환이 되면서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도 원작이 책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예습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라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오히려 시간적인 한계는 생겼지만, 네. 마음에 어떤 깊이 향유할 수 있는 음, 그런 그릇이 더 깊어지고, 네. 또 그 안에서의 나의 우선순위나 내 마음의 방향 같은 건 더 확실해진 것도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안에서 세워놓은 철칙이 절대적으로 수업이 먼저예요. 아이들이 먼저예요. 그런 왜냐면 것까지. 네. 일이라는 거를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생계의 수단인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그 나이대를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하루하루가 중요한 나이대이거든요. 그때 그쵸. 쌓아가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말하는 말 한마디나 이제 수업할 때 겪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저희한테 다가오는 거에 전 한 10배 정도의 깊이와 농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끼쳐가면서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이 직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을 우선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즐길 수 있는 틈에 이 모든 것들을 끼워 넣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이렇게 꽉꽉 농도가 짙어진 메일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 기준까지도 너무 공감도 되고, 또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와 또 마음이 지쳤던 시기, 시간의 여유가 없었던 시기, 여러 가지의 한계를 마주해 보시면서도 그 좋아하는 불씨를 지키고, 그러다 보니 나만의 향유하는 어떤 철칙과 기준들이 더 또렷해지고, 그렇게 삶과 좀 이렇게 이 예술에 향유하는 삶을 되게 잘 창조해 내 오신 거구나. 이제야 좀 그 바쁜 부지런한 사랑의 삶이 조금은 헤아려져요. 그러면 진짜 가능할 수 있겠다. 이 안에서 더 확실한 우선순위를 가지면서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무너지지 않고 네, 지내실 수 있었구나. 그게 이제 쌓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둔을 제가 쉽사리 웃었는데 둘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저도 집에는 못 놨을 거예요. 이미 포화여가지고. 그 아키님의 일과 이 삶을 향유하고 또 문화예술을 애정하면서 마음의 방을 이제 어떻게 균형을 잡아 오셨는지 얘기를 들으니까 전 처음에는 진짜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아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다 차곡차곡 지키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항상 꽂히는 건 지속 가능인데 어떻게 오랜 시간 지속 가능하셨을까? 왜냐면 어쨌든 사랑하는 걸 계속하려면 우리가 말했듯이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쓴다는 건 내가 계속 돈을 벌고 있어야 돈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덕질을 위한 돈을 쓰지 않아도 내가 사는 데에도 이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더 옵셔널한 비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까지 이제 내가 벌어야 이걸 계속 애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지 하면서 벌다 보면 반대로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진 돈을 벌다 보니 또 뭐 그런 사실 맞아요. 딜레마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켜가고 계신 부분이 너무 제 약간 지표 같은 느낌? 아, 나도 아, 저렇게 하고 싶다. 왜냐면 저도 너무 책을 사랑하고, 음. 저는 또 이제 드라마를 굉장히 애정하는데, 드라마도 사실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는 분야잖아요. 근데 저는 요약으로 보고 싶진 않고, 제대로 정주행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앉아서 가만히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제가 드라마도 책처럼 보는 편이어서 좋은 대사들을 막 필사하거나 기록해놓고 저만의 이렇게 글을 남겨놓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잘 못해요, 요즘에. 그래서 음. 진짜 아쉬운데, 책은 그나마 이제 좀 더 쪼개서가 가능하고, 어디서든 좀 더 가능하니까, 책은 그래도 지속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진짜 딱 균형 있게 필요하니까, 아, 아키님의 그 궤도를 나도 좀 배우면서 아유. 따라가 봐야겠다. 네, 에휴. 이런 철칙이나 이런 기준들도 너무 저한테도 좋은 영감이 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신, 그리고 또 듣고 계신 분들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아유. 음, 그런 생각이. 더 좋은 방법도 있을 테니까 한번 저도 이게 네. 거의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음, 확립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20대가 되게 정신없고 바쁘고 많이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정말 정말 많이 겪은 시기라면 30대는 그에 비해서는 좀 확실히 안정감 있게 확실히 흘러왔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좋아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는 시기를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음. 네. 진짜 너무너무 제가 정말 따라가고 싶어요.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방법으로 내가 삶의 일과 좀 덕질을 균형 있게 해왔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도 또 자기의 음, 경험을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음, 것 같고요. 이 모든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제 균형 있게 살아오셨는데, 그거에서 뭔가 아키님이 가장 이것들을 지속하게 해준 고마운 연결을 하나 뽑아보자면, 어떤 연결이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워라밸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음, 네. 왜, 어떻게 워크와 라이프가 분리가 되지? 아, 라는 게 우선이고, 네. 저는 제 모든 생활에 좀 아이들이 많이 조금 스며들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 이름 한 명씩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어머님과 이제 얘기할 때, 나 오늘 누구는 뭐 했고, 누구랑 무슨 얘기 음, 했고, 얘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음,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요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사실 10대 아이들도 덕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이 저랑 대화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덕질 대화가 가능한 선생님이 처음이다. 아,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콘서트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선순환시킬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해야 할 것을 하는, 음, 그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조금 더 행복하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과 좋아하는 것과 이제 이 일상생활이라는 게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뭔가 하나 딱 빼놓고 얘를 줄이고 쟤를 늘린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본인이 행복해지는 그게 답이 맞나?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뭐 거죠. 오래 갈 수 있을까? 네. 왜냐면 분명히 둘 중 하나가 무거워지는 거를 피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저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근데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피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럼 그 속에서 이건 이거 나름의 행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같이 가는 것, 늘 좋아하는 것과 일을 분리시켜 놓으면
너무 내가 불행해질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조금 지금은 많이 짙어진 것 같고, 다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건 맞는 게, 개인적이 일어난 그 어떤 걸로 그거를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되게 힘든 일도 생길 수 그쵸. 있고,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신 날 수업을 다 음. 하고 갔어요. 음.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그만큼 네. 구분을 하셨군요. 왜냐면 이건 이거고 이제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다만 수업 끝날 때마다 어머님께 말씀은 드렸어요. 네, 음. 오늘 제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제 한 2, 3일은 수업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음.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어머님들이 놀라셨죠. 아, 빨리 안 가시고 뭐 하시냐 이러고서. 음. 근데 이미 오늘 정해진 약속은 약속이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 성격상 그걸 원해 하실 것 같았어요. 음. 저의 그 생활이 흔들리는 거를 그렇게 원해 하실 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렇게 구분 지어야 될 것들은 저의 감정적인 부분이지, 음. 모든 삶을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하나의 연결을 꼽아보자라고 했을 때 사람 한 명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어떤 경험이나 그 속했던 뭐 조직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음. 계셨고 했는데 내 일과 삶을 연결하는 게 내 자체의 삶에서 오히려 그게 가장 고마운 연결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저에게 되게 신선하고 그러면서도 맞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일리 있게 저도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얼마나 내 삶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또 우열을 나눌 수 없이 다 너무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과 그것이 서로에게 또 유기적인 시너지를 주게끔 하고 계시는 점에서 진짜 그 고마운 연결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아이들이 사실 입시를 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나 그리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주변 분위기가 할 때는 공부만 해야지 좋아하는 것까지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하거나 좋아하는 건 나중에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아 나중에 생각해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차단하는 사고 차단 클리셰를 주던지 아니면 되게 강하게 통제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답답했던 거는 이제 아이들이 정작 성인이 됐을 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조차도 내가 뭘 원하지? 맞아요. 내가 뭘 할 때 행복한 사람이지? 자체를 이제 방황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 뭐 1년씩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고 근데 사실 그게 여행을 해서 뭔가를 소비한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고 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순간들은 사실 되게 불특정 어떤 상황에 우연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키님이 이제 그 엘리자벳 공연을 친구의 권유로 갑자기 보게 된 것처럼 사실 그런 우연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사고들 같은 순간들에 그 내 감정들과 그 기분을 잘 간직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 씨앗을 사실 당연히 성장기에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고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그때 많은 것들이 차단당하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을 오히려 역으로 헤아리고 그럴 수 있는 생활을 이미 해보셨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지를 교육에 고민을 하신다는 점이 저는 만약에 제가 학부모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을 것 같아요. 어제 딱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DM이 왔어요. 인스타 DM이.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졸업한 저희 학생, 제가 졸업시킨 학생이 선생님 저도 수업을 해요 라고 온 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대학생인데, 이제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셨는지, 새삼 너무 어렵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 너무 낮다 이러면서 정말 어제 저녁에 10시쯤 넘어서 연락이 갑자기 왔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벌써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는 감정과, 그리고
내가 여지껏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친구의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아, 나 되게 이 일 잘했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주는 것들이어서 좀 늘상 아까 학부모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려요. 아이들 인생 대학에서 안 끝나요, 어머니. 맞아.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음. 그래서 대학교 가서 끝날 것처럼, 대학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하는 그 모든 환경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동력을 다 앗아간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사회가 변할지 고민해야 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진로를 선택했을 때 조금 더 아이에게 버틸 힘이 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그럼요. 거를. 근데 저는 그 환경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결정되는 거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버틸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자양분이 돼서 무언가 힘든 일을 맞닥뜨렸을 때 좀 버틸 그런 에너지가 될지 그 얘기를 늘상 드리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의 방을 어떻게 지켜줄지를 아, 맞아요. 또 가르치시는 거네요. 설득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방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채운 사람만이 그 동력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런 부분을 배우지도 못하고 음, 내가 품어보지 못한 채로 힘든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결코 정말 원만히 이겨내기 쉬운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 자기만의 존재의 이유나 또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 동력들을 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타인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리드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위에 왔을 때 너무 힘들죠. 너무 그러기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지금 네. SNS도 그렇고 이제 누가 뭐 하나 사면 다 같이 사야 되는 그런 되게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늘 물어보는 거, 너는 뭐 할 때 재밌는데? 애들한테 뭐 할 때가 제일 즐거운데?를 물어보고 그게 정말 즐거운 건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제가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봤을 땐 너는 이 얘기할 때 얼굴이 제일 표정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깨닫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요? 뭐 이러면서. 발견해 주시는 부분도 있네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상 이거를 부모님들도 같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우, 그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선 그 다음 학기 이제 성적부터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은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한 아주 베이스긴 하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긴 하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참, 근데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인지하고, 아이와 또 그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용기 내서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어쨌든, 그 시류나 그런 분위기를 온전히 이렇게 저버리긴 힘들어도, 어쨌든 아키님한테 계속 아이의 어떤 미래에 관련된 시간과 상황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그 가치관이나 그 교육의 질을 좀 인정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좀 신뢰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되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들어서 너무 예, 뭐 제가 아이는 없지만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이 괜히 들어요. 아유, 예, 아닙니다.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되고 싶은 아이들 주변에 부모 외에 좋은 어른이 많아요. 아이가 잘 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진짜 그런 좋은 어른일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아유. 삶이 이제 어느 순간들의 변곡점 맞이할 때마다 그 내 중요한 시점에 영향을 준 어른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졸업한 제자분도 연락을 하시지 않았을까. 불현듯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땐 고마운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막 부대끼면서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거나 그 선생님이 예언처럼 마치 너 다 이거 겪어봐라 이거 다 이거 이렇게 된다 했던 어떤 순간들을 마주할 때 갑자기 이제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너무너무 제 마음에 이미 감동을 너무 많이 주시고 좀 몽글몽글해졌는데 아키님의 이제 일상과 네. 좀 예,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음. 싶어요. 이제 연결하는 책방이니까 음. 아키님은 어떤 책을 또 이제 연결하는 책방 구독자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으실까? 그것도 되게 음.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잠시 저희 사담에서 방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 네, 제 방에 화장대가 없어요. 한 네. 번도 화장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맞아. 근데 화장을 안 하시는 게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화장대를 가지기 힘들다. 네, 화장대가 없는 이유가 제 방에 책꽂이가 6개가 있어요. 근데 제 방 사이즈가 지금 네. 여기 책방 정도 음.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이 사이에 책꽂이가 6개가 있는 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가는 이제 문으로부터 책상과 침대로 이제 겨우 지나가는 통로 정도 있고 아.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쓰는 게 네. 정가운데 있고 이 벽을 둘러싸고 이제 책꽂이가 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모자라서 지금 거실에도 책꽂이를 2개 두고 있고 또 음. 어렸을 때 보던 책은 또 창고로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책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에 대해서 위기감을 직감을 한 그 해가 2015년도에서 16년도 넘어가던 해였어요. 네. 그 겨울에 정말 똑똑한 친구와 저희 학생이었죠.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쓰고 있는 어휘들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어휘들이 툭툭툭 던져지는데 음. 어? 내가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았던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 집에 오자마자 그 단어들을 제가 막 검색을 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는 그 어휘들이 쓰여있는 한자어와 그 뜻풀이에 대해서 이 친구가 너무 정확하고 적확하게 구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느껴서 사실 그때부터 한 달에 2권 읽기 개인 프로젝트를 조금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꾸준히 읽으려고 하니까 처음엔 스피드가 조금 안 나오다가 어느 한 이 2해, 3해 넘어갈 쯤서부터는 제 원래 있던 속도를 좀 음.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달에 한 5권에서 6권 정도가 이제 소화 네. 가능해졌는데, 물론 두께가 다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천차만별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시절 인연이란 말이 저는 책에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맞아요. 네. 시절 책이 있어요. 맞아요. 제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있고, 튕겨내는 책이 그쵸. 있어요. 그땐 안 네. 읽혔는데 갑자기 읽게 되는 언제는 거지. 너무 그렇다 그런가. 그땐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하는 맞아요. 책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떤 걸 소개시켜드려야 될지. 그래서 오늘 가져온 책이 있고, 가져오지 않은 책을 짧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제가 수학 공부를 하게 만든 책이에요. 되게 음. 단순한데 골드바흐의 추측이라는 책인데 소설책이고 수학자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너무 흥미롭네요. 네, 골드바흐 추측이라는 그런 명제가 있어요. 근데 아. 추측이라는 단계가 정의, 정리, 가설 그 사이에 있는 단계인데 다들 이게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옳다라는 증명을 하기에도 틀렸다라고 반증을 하기에도 어려운 단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있는 골드바흐의 추측을 이제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돌아가신 수학자 삼촌에 대한 아,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구나. 그거를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읽으면서 갑자기 꽂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수학 한 줄에 평생을 바치는데 이 과목이 얼마나 매력적일까? 아. 그리고 나는 얼마나 이 과목을 얕게 보고 있었는가? 어. 라는 게 그때 약간 발동이 돼서 갑자기 수학 문제집을 막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엔 그렇게까지 흥미가 사실 없었다가. 그래서 그 책이 저에게 모든 책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좀 제 진로에 대한 결정도 해준 책이라서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최근 들어 올해 하고 작년 말부터 올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사실 쓰기에 관련된 음.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되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은 잘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의 이제 마음에 꽂히면 좋은데 이 모든 말에는 전 비언어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럼요. 해요. 어떠한 톤으로 어떠한 어휘를 골라서 이제 어떤 눈빛으로 전달을 할 것인가. 근데 책은 그 모든 비언어적인 요소를 딱 제거하고 나서 남은 글들이 온전히 와닿아야 되니까 조금 더 묵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는 과정에서 좀 쓰기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맞아요. 이게 읽는 텍스트가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엔 그냥 좋은 문장들을 담고 싶은 욕구로 시작을 하지만 네. 그게 담고 내 마음의 방에 쌓이다 보면 음, 그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는, 음, 쓰지 않고 못 베기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음, 그 단계를 만나신 거네요. 네.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다 보니 그야말로 초등학생 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뭐 했다, 뭐 먹었다, 네, 어딜 갔다. 맞아, 이런 맞아. 식의 서술이 되고 이제 본인의 나약함과 빈약함을 또 한번 깨닫고 이번엔 그러면 쓰기에 대한 책을 읽어보자 음, 라고 해서 정말 그냥 서점에 갈 때마다 쓰기 관련된 코너를 가서 쭉 이제 보다가 그 네, 중에 만난 책입니다. 이 친구는. 네. 지금 표지가 되게 떼타기 좋은 재질이어서 제가 그렇게 두고 싶지가 않아서 이걸 안 아, 벗기고 있거든요. 표지 네. 지금 싸고 있는데 활활발발이라는 책이고요. 혹시 오, 아실까요? 아니요, 저 처음 봤어요. 이분이 이제 어딘님이라고 글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 쓰신 책인데 네. 이제 이 글방으로 통해서 탄생된 작가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스라 그래서 작가님이라든지. 제가 들어봤나 봐요. 이스라 네, 작가님 책에서. 네, 맞아요. 그런 좀 많은 오, 작가분들이 이제 네. 나온 책방인데 그 책방에 관한 이야기이자 저는 이 책방에 관한 이야기, 쓰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쓰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려주는 책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두 번, 세 번 읽었을 때 조금 더 와닿는 책이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음.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읽는 삶, 그리고 네. 읽는 사람으로서만 오래 살아오다가, 아, 이게 좋은 걸 계속 따라 쓰고, 또 품고, 혼자 이렇게 계속 되뇌이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그게 뭔가 계속 쌓인 거예요. 그 발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음, 말로써 안 되는 그 무게감. 네. 그런 게 진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사람으로서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음,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글쓰기 책을 저도 굉장히 많이 좀 찾아 읽곤 음.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못 접해본 책이에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너무 아, 흥미가 가고 음, 궁금해요. 또 어떤 문장이 또 좋으셨을지. 음. 네, 한번 한 페이지 정도? 네, 네.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특히나 마음에 남았던 부분인데, 글빵이 주는 위안이란 곧 글이 주는 위안이라고 할 수 있지. 글은 사실 작가가 만드는 세계, 재구성한 세계잖아. 어느 무엇도 그 자체로 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엄마에 대해 썼을 때 그 엄마는 내가 이해한 어떤 여자지 우리 엄마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야. 사물이든 인간이든 결국 내 필터링을 거쳐서 글 속에 등장하는 거지. 그렇게 보자면 글이란 게 결국 작가가 이해한 세계를 펼쳐 보이는 건데 그 세계라는 것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와 때로는 충돌하지만 때로는 일치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때의 동병상련. 아, 나만 이러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나만 겪는 줄 알았는데 인간의 생이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깨닫는 순간 그것은 대단한 위안이 되지. 파트입니다. 너무 너무, 좋네요. 네. 제가 딱 이 책 읽었을 시기에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상황이 고단한 거예요, 제가.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좀 이런저런 보듬어야 될 상대들이 있었고, 그 아, 보듬어야 될 과정에서 이런저런 출혈도 좀 컸고, 네. 그래서
그때 조금 고민하던 그 시기에 이 책이 저에게 좀 많이 위안이 됐던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좀 기술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시작했을 수 있는데 맞아요. 본질적으로 그냥 내 삶 자체의 어떤 중요한 힘든 순간에 음. 글 자체로 위로가 되고. 정말 딱 한 방울 떨어진 그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음. 그런 식으로 이 글들이 제 안에서 되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을 받아서 네. 그래서 더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 책을 좀 더 소중히 더 다루고 네. 싶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이제 글을 내가 잘 쓰고 싶어서 글에 관한 어떤 능력치를 물리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시작했을 수 있는 독서가 글 자체가 주는 위로와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강하고 소중한지를 음, 더 깊게 어떻게 보면 새기고 체득한 음. 그런 또 다른 동력을 기를 음. 수 있는 계기가 된 책이기도 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물리적인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요. 네. 참 그거 두 가지 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참 그런 부분에서 이 우연적인 사고 같은 만남들이 음, 너무 소중한 것 같거든요. 음, 그 책을 내가 사람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사람한테 다가갈 때, 우연히 이런 사람을 알게 됐었는데 왠지 이 사람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처음에 나만의 필터를 거친 인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음, 그 사람에게 호심을 갖고 다가가지만, 알고 보니 이 음, 사람 전혀 내가 예상했던 사람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깊이가 뭐 한 이 정도였는데 이 사람 생각보다 더 많은 걸 품고 있는 사람이었네? 하면서 확 나한테 뭔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 내가 이 사람 뭔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더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어, 경우도 있고. 그런 늘 이렇게 음, 예측을 넘어서는 경험을 사람을 통해서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책을 통해서도 좀 비슷한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주는 그 묘미를 알아갈 때마다 이래서 어떤 기록이든 누군가에게는 음, 굉장히 큰 소중한 음, 음, 화학 반응이든 네. 물리적 도움이든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 글을 쓰는 거에 용기가 좀 생기곤 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아키님도 이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읽으실 때 느낌이 음, 되게 그 안에서의 뭔가 그 음, 마음의 또 방을 쓰기로의 방도 하나 이제 지금 또 만들고 음.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인터뷰를 드리면 아, 또 뭔가 직접 쓴 글을 좀 들어보거나 어, 또 소개를 주시는 일이 생기면 또 얼마나 재밌을까. 그때까지 열심히 물리적인 능력치를 네, 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상이 됐어요. 네, 뭔가 음, 이렇게 작게 출판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음, 뭐 연재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제 꿈이에요. 네.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늘 하긴 하는데, 음, 내가 써놓은 글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편이죠.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쓰다가 지우다가 쓰다가 지우다를 지금 계속 반복하는 과정인데, 네. 지금 제 일본인 친구와 함께 하는 작업 중 하나가 그 친구는 한국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뭔가 공연이나 보고 있을 때 이제 감상문을 저 늘 남기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일본어로 써요. 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첨삭을 받고 그 친구는 한국어로 써서 저한테 첨삭을 받고 서로 줌으로 서로 티칭을 해주는 너무 그 좋네요. 과정을 지금 이제 웬만하면 2달에 한 번은 그래도 최소한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좀 그럴 때에 아직 멀었구나. 더 많이 느끼고 네. 그리고 좀 수려하게 잘 쓰고 싶다라는 욕심보다는 내가 의도한 바를 잘 이해해주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음, 지금으로서. 네. 되게 기대가 되고,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이제 나중에 편집본을 네. 완성해서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또 다시 영감이 돼서 나만의 글감을 이런 것도 괜찮겠다. 그런 힌트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면서 뭔가 이제 삶의 예술가들을 이제 하면서 단순히 인터뷰만 하고 끝내려고 이 기획을 시작한 거는 아니고 말 그대로 삶을 예술로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고 또 서로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좀 오래도록 그렇게 잘 살아보자. 약간 그런 취지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아체토 약간 글빵처럼 네. 뭔가 같이 서로 이렇게 기고하고 또 서로 합평도 하고 또 연재도 하는 그냥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보는 게 좀 목표기도 해요. 너무 참여하고 싶어요. 너무 참여하고 싶고, 저도 책방에 이제 하고 싶은데, 너무 네. 제 일하는 시간과 이렇게 이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마감이 있어서. 생기면 맞아요. 서로 또 되게 시너지가 나고 음, 그리고 이제 서로를 길러낸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다들 어차피 아마추어니까 음, 서로를 길러주는 거에 더 이렇게 진심으로 음, 하면서 이제 공적 기록이니까 음, 어쨌든 평판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또 이렇게 그래야 개선이 되잖아요, 네, 네. 빨리빨리.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게 되면 아키님을 꼭 같이 모시고 너무 저는 영광일 네, 것 같아요. 하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네. 그 마음의 방에 다양한 이야기들도 좋고, 네, 지금 이렇게 생겨나는 다른 주제여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네, 어, 한번 이렇게 공적으로, 저는 영광이죠. 네, 밑밥을 깔고, 네, 들여보는, 네, 그런 음, 느낌입니다. 너무 책 소개가 저한테 너무 좋았고, 저도 진짜 꼭 읽어보려고요. 네, 진짜 좋은 책. 그 아까 골든바흐의 추측? 네. 그 책도 어, 끌리는데요. 어, 네, 한번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고 네. 제가 감당할 수 아, 있다면 이제 네, 즐겁게 한번 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오실 때 항상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제 이야기로 이렇게 긴 시간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고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너무 재밌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을 네. 남겨보고 있어요. 하나는 요즘에 아키님이 가장 꽂혀 계시는 게 무엇일까? 물론 아까 약간 뭐 글쓰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가장 마음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음, 그런 관심사나 혹은 고민이나 음,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게 뭘까? 그게 일단 좀 음. 궁금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가벼운 거, 라이트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좋아하는 배우가 이제 주연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일본을 가게 되는 음, 횟수가 이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졸업제인 만큼 아마 길어도 3년 정도일 것 음, 같아요. 이제 예상하는 바로는. 근데 문제는 현재 그 난카이 트로포를 비롯해서 이제 지진과 네. 그런 상황이 너무 저는 지진 났을 때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험을 공포를 알아요. 네,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일차적으로 제일 걱정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무사히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걱정이 네네.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충분히 제가 다니면서 아이들과 만나고 이럴 그 모든 감내하기에는 체력이 아직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점점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어떠한 방식을 네. 취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결과값을 조출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무너지지 않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은 조금 아이들 교육도 아이들 교육인데 저는 새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게 실버 교육이거든요. 음, 저희 부모님만 봐도 벌써 연세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이 좀 새로운 걸 접했을 때 흔히 말하면 좀 느릴 것 같고 흥미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유튜브를 조금 배우셨어요. 그 어, 기관에서. 근데 너무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저희 밭에서 농사 지으신 것도 직접 찍으시면서 막 그 업로드하는 방법이라든지 영상 편집 방법이라든지 그걸 하는 시기에 제일 반짝거리셨어요. 음, 그래서
어르신들이 무언가 배워나가는 과정에 내가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지금 현재 그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네. 네. 되게 또 엄청난 챌린지가 다가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가 와서가 아니라 네. 지금은 좋지만 그런 어떤 내가 감당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을 대비해서 또 그리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 네. 같은 것들도 보시면서 저출산이라는 게 교육업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약간 그 쇼크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지금 없을 것 같아요. 학교들이 폐교를 하면 그 당연하게 이걸 수요해주는 사람의 인원수가 줄잖아요. 그쵸. 근데 교육이라는 거를 막연하게 지금 한국에서 딱 교육하면 입시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가 있는데 모든 것은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어른들도 배우고 또 어르신들도 잊었던 걸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그 어느 분기점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현재로서는 있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저도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진짜 꼭 필요한 고민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내가 가진 아까 말씀해 주신 100에서 70 정도는 표현해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이제 대상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음을 좀 준비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체력이 줄어들고 또 영양적인 것들을 다 충분히 100% 끌어낼 수 없는 물리적인 신체적인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이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은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창직하신 케이스잖아요. 내 일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계신 케이스라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능한 선에서는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끝을 본인이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요즘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너무나 공감이 됐고 항상 그 저희 책 친구분들 같이 와서 책 읽고 얘기 나눌 때도 그런 이제 일에 대한 유효 기간은 언제일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디일지 너무나 많은 고민의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었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아키님이 이제 사랑하는 일을 계속 오래도록 어쨌든 지속하고 싶어 하시고 지금껏 이렇게 해오셨는데 어떤 거를 가장 딱 신경 써서 지키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속 가능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고민이랑도 사실 이어지고 아까 이야기해주신 부분과도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일을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한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네. 지금 오늘 대화한 그 모든 주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들은 아니에요. 책에 대한 것도 뭐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것도 네. 공연을 좋아하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 최소 10년 이상 해묵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 제가 또 꾸준히 하나 하고 있는 게 다이어리를 수기로 쓰는 걸 되게 꾸준히 해요. 근데 그 네. 다이어리에는 제 일정 플러스 저의 하루를 한 줄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는 건데 그걸 18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안 쉬고 하셨나요? 네. 한 와. 해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네. 다이어리가 지금 저희 집에 박스채로 있는데 그걸 펼쳤을 때 그날 저의 기분이 되게 다 다르더라고요. 막 어느 날은 화나가지고 이거 뭐야 라고 막 이제 네. 써놓은 것도 있고 어느 날은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냥 웃고만 있어요. 아. 그런 식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냥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남을 해하지 말아야겠다가 우선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흔히 내가 나를 지키려고 흔히 남을 해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때도 있잖아요. 그거에 펼쳐지잖아요. 합리화를 하거나. 근데 그 화살이 결국 본인한테 돌아온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껴서 그런지 아, 그냥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로 인해 다치지 않게 하자. 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저로 인해 다치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재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자가 네. 우선은 먼저인 것 같아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음.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지키는 것. 네, 오히려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다. 네. 그게 그런 의미 맞나요? 맞아요. 네. 그래야 모든 게 현상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사실 되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긴 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 나의 음, 삶이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이 혹은 그 환경이 불행하고 그것이 심지어 나로 비롯된 것이라면 더더욱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음, 물리적으로도 정말 당연히 사람은 환경의 동물인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뿐인 거죠. 그걸 음,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그게 그렇게 순환이 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거를 그 좀 긴 사이트를 갖고 바라볼 수 있어야 그거를 좀 의사결정에 반영을 시킬 텐데 그렇게 계속 돌아보고 회고했던 일상적인 습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마음을 계속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때로는 내가 내 삶에 너무 몰입하고 내 감정에 너무 연연한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음, 못한 채 지내고 있을 때도 맞아. 많고 또 내가 누구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조차도 인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에만 매몰될 때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음, 요즘 왜 이렇게 외롭지? 요즘 왜 이렇게 슬프지? 요즘 왜 이렇게 다들 나를 짜증나게 하지? 이렇게 어떤 감정의 총합은 충분하게 집중하지만 그것에 대한 안팎의 이유나 그 영향이 주고받는 그런 흐름들을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18살 때부터 계속 이제 기록으로 이어오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마치 연구 실험 일지 맞아. 쓰듯이 하신 게 아닐까, 과학자 아, 기질로 연구자의 어떤 맞아. 그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루틴처럼 실험 일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리가 너무 그 우울한 시기의 다이어리를 보면은 제가 이것저것 꾸미는 것도 좋아해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그림도 그렸었고 막 거기다가 네. 조그맣게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어디 다녀오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책 띠지 같은 것도 아, 있잖아요. 저 그런 거 오려 붙이거나 네. 영화 보면 영화표 티켓 영수증처럼 나오는 것도 붙이거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음, 너무 어두워요. 아, 보면은 나 이때 왜 이렇게 지옥이었지? 네. 보면은 너무 어둡고 어떤 때는 너무 막 색깔이 색채가 막 오색찬란하게 들어가 아름답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그 음, 전후를 조금 살피게 되는 거는 확실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 미숙해요. 네, 음, 모든 것에 있어서 아직도 처음 겪는 게 너무 많고 네. 처음 겪는 상황에서 이제 최대한 제 안에 정답을 끌어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야말로 사- 조금 약간 사회가 상대방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은 사회가 됐어요. 음, 약간 그게 거기서 이제 그 상대방이 한 말에 본인의 감정을 자꾸 먼저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지금 계속 정신의 끈을 잡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랑 만나니까 이 아이들은 그게 휩쓸리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그 상대방의 의도가 뭐가 됐던 거기에 오점을 찾아서 미친 듯이 파고들면서 음, 너는 이게 잘못됐어를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 상처를 받아라는 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저도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음, 거를 조금 많이 쇠뇌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가짓수만큼 사실 그 화살 그대로 개수대로 음, 음.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볼 거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도 내가 사람들을 되게 많은 지표로 판단하고 잣대를 내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 많은 잣대로 판단하고 있을까봐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온라인에 우리가 좀 더 메인 관계를 많이 베이스로 두고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정말 더 그렇게 빠지기가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 호흡으로 충분한 맥락과 그 사람의 의미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좀 깊이 있는 대화의 경험들이 꼭 필요한데 점차 좀 어렵지 않나. 누군가와 깊이 있게 대화를 해나가는 경험 자체가요. 근데 공부도 되게 단단한 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파악, 맥락을 알고 의도를 헤아리고 음, 그 표면적인 텍스트 너머에 이면적인 의미나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건 사실 진짜 그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점수를 위해서, 타이틀과 본문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표일 텐데 많이 좀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지금 쌓고 계신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뭐 기록을 충분히 해오고 계신 면에서 글쓰기를 안 하고 사셨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좀 투박할 뿐, 계속 많은 기록을 하면서 지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또 재밌었고, 아키님의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도 이제 또 아츠투를 자주 찾아주시니까 네. 틈틈이 또 궁금해서 여쭤볼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글방, 네, 같이 뭔가 연재해보는 것도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너무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가 서로 강제 마감 제도를 만들고 벌금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의 기고료를 만들자.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같이 해보면 마감은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같아요. 누군가가 감시할 있고 없고의 차이도 엄청 큰 굉장히 것 같아요.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기 음, 때문에 한번 재밌게 같이 해보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사실 어떻게 얘기하지가 없지 않아 있었고 질문지를 이제 처음에 딱 주셨을 때 보면서 그냥 되게 대략적인 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의도를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프로그램과 이 동영상의 의도가 나은님의 의도와 이제 맞아 떨어지나 이거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잘 하고 있나요? 여쭤봤는데 네. 다행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즐거웠어요. 우선은 저도 제 네. 이야기를 이렇게 떠들 일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네.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니까 필요한 네, 것들을. 맞아요. 되게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할 얘기와 안 할 얘기를 상당히 구분 짓고 아이들 이야기를 오히려 많이 듣지 제 이야기 할 일은 사실은 크게 없으실 것 없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아, 나 이런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거를 조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들인데도 들으면서 저 스스로를 반추하게 되면서 또, 맞아, 나도 이런 궤도 따라가고 싶다 하는 지표들도 좀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신이 났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는, 내가 너무 바라는, 찾고 있던 좋은 어른의 모습이어서 내 주변의 학생들을 되게 많이 보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 또 같이 우리가 뭔가 재밌게 네, 해볼 만한 것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걸 아는데 이렇게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해서 또 직접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편집본이 좀 앞에 촬영분들이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올 때 이제 또 재밌게 감상해 주시고, 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인터뷰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네, 네. 언제든 예,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소개해 주시면 또 어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도 한번 아키님 추천책 읽어보고 예, 구독자분들께도 소개해드리는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도 기회 되실 때 네, 네. 찾아와 주세요. 책 후기도 괜찮고, 뭐, 좋습니다. 공연이랑 원작 책 뭐 엮어서 얘기하는 너무 좋은 것 것도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책을 좀 헤아리고, 이제 공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많이 얘기해 주실 음, 수 있고, 감상 포인트나.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재밌는 걸로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